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오늘 이 시간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관심사인데 경제 지표를 보자면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의 발언만 보더라도 인플레 목표치 2% 도달할 때는 1, 2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도 내놓고 있잖아요. 연준의 스탠스를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2021년, 2022년 사이에 연준이 좀 그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좀 실수하기를 좀 주저하고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네.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급격히 올라갈 때 이게 한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좀 판명이 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그 물가 둔화나 경기 둔화의 흐름이 네. 정말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좀 그 점검하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시장에 좀 후행적으로 좀 그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중한 입장을 연준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최근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고, 간밤에는 또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를 하기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동결을 하기도 했는데, 약간 최근에 통화 정책이 각자 도생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어떤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인플레의 어떤 위치 자체가 네. 국가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물가가 높아졌을 때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물가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갔었다가요.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 보면 네. 국가의 어떤 펀더멘탈에 따라서 즉 내수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어저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졌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물가가 1%대까지 네. 둔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물가가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국가들만의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의 어떤 경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경기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에 있고 유럽이나 다른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상당히 좀 빨리 식어가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화 정책의 어떤 각자 도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 수출 동향을 보자면은 대미 수출이 좋은 쪽이 사실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대미 수출이 지금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대중 수출은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에 따라서 대중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좀 이른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좀 이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론 정부가 조금씩 정책들을 내놓곤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과거에처럼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와 밀접한 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국의 소비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씩은 좀 더 나빠지진 않거나 약간 좀 그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와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보다는 소비재와 관련된 산업들로 관심을 좀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재 쪽은 그나마 낫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 관심을 갖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다라는 평가셨는데 어제 어찌됐던 코스피가 2,800선을 2년여 만에 돌파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2,800선 안착이라든지 향후에 3,000선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하반기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다른 하우스들보다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코스피가 이제
예를 들어서 3천을 가려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과거의 어떤 주가 지수대와 이익 간의 어떤 상관관계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한 30% 그리고 내년에도 최소 한 두 자릿수 대 이상의 성장을 해야만이 네. 가능한 숫자가 코스피 3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하반기 때 저희 국내 경제 성장률이 뭐 2%대고 물가가 2%대라고 하면 네. 명목 성장률로 보면 한 4%대인데 보통 과거에 보면 명목 경제 성장률 4%일 때 저희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사실 30% 이상 나오기가 되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수출이 더 확 좋아지든지 네. 아니면 내수 경기가 확 좋아져야만이 가능한 지수대가 3천이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좀 수출이 여전히 좋긴 하지만 여기서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는 사실 반도체 수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모멘텀이 더 좋아지기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3천선까지는 조금 쉽진 않고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900대가 상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3천을 가려면 적어도 내수 경기가 조금 더 뒷받침되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폭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능가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수출 증가율의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천선 가기 위해서는 내수가 또 좋아져야 되고 대미 수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800선을 그래도 찍긴 했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너무 상대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어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코스닥 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에요. 거래대금이 7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업 이익의 어떤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출주들이 코스피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대미 수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반영을 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2차 전지와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리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오늘은 이제 주가 지수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네.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출주 중심이다라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는 코스피가 2,800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뭐 그동안에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워낙 많이 화장품, 음식료 이런 거에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좀 가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경기의 모멘텀은 여전히 수출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을 이용해서 수출주들에 대한 비중을 유지를 하거나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수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 그다음에 또 대형주 중에서도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량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또 슬림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